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대부분 쇼핑카트를 사용하는데요. 카트를 집 근처까지 끌고 간 뒤 아무데나 버리는 얌체 고객들 때문에 유통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 쇼핑카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카트가 발견됩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고객들이 카트를 집 근처까지 끌고 간 뒤 아무렇게나 버려둔 겁니다. 내 쇼핑하는 물건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는 거죠. 밀고. 그러고 그냥 집 앞에 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수거에 나선 마트 직원들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전봇대, 빌라 주차장, 심지어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것도 눈에 띕니다. 수거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에서만 벌써 10대의 카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회수되는 카트는 이 매장에서만 많게는 하루 60대가 넘습니다. 하천 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길에 카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아 유통업체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제자리로 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고객들의 얌체 행동에 마트 직원과 카트의 불편한 숨바꼭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의 민선 6기 공약 가운데 90% 이상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 보고에서 전체 140건 가운데 90%인 126건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과 중마 금호 해상공원 건립, 익신산단 조성 등 80건은 이미 완료됐으며 예산 1조 원 달성 등 46건은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민선 6기 1년을 앞두고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를 시험 가동하는 성격입니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수시로 만나고 필요하면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첫 번째 간담회 주제는 일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협업팀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최문순 광원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에 돈을 풀어도 이튿날이면 서울로 올라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그 왜 항우 도강탕이라고 소가 한번 지나간 국 같은 이제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기대 속에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는 웃음과 박수가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얼마 전까지 도지사였던 이낙연 총리는 이번엔 국무총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지역의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6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순천시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순천 린제노인복지관과 여수시 노인복지관이 위탁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노인회 광양시 지회 등도 노인 인력개발 원장상을 수상하며 스쿨존 안전지킴이와 버스 승강장 지킴이 등 지역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코리아 2017이 어제부터 닷새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700km가 넘는 코스 곳곳마다 자연의 생동감이 더해져
선수들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코리아 2017에 여수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20개 팀 1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기록 경쟁이 예상됩니다. 해양도시 여수에서 첫 페달을 밟은 선수들은 넘실대는 바닷길을 병풍처럼 코스 삼아 기분 좋은 여정을 기대해봅니다. 너무 좋고요. 휘둘리지 않고 잘 안배해서 우승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778km의 대장정은 열띤 경주를 넘어 색다른 볼거리로 선수들을 매료시키게 됩니다. 6개 거점 지역에 펼쳐진 코스는 해안도로와 국립공원 등이 포함돼 자연을 한껏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시아 도로사이클 대회 가운데 대회 등급도 높아지면서 매년 참가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팀이 6개 팀이 있고 외국에 참가한 팀이 14개 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수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만끽하는, 또 도로에서 흘리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생생하게 중계돼 현장의 감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자전거를 통해 녹색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뚜르드 코리아 2017은 오는 18일 서울 강변북로의 순환 경주를 끝으로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올해 관내 슬레이트 교체 가구 110곳을 대상으로 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 물량이 초과될 경우 추가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70년대 초가 지붕을 대체하기 위해 보급된 슬레이트는 성면 등 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는 결혼 이주 여성이 입학해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섬마을 초등학교. 전교생이 38명인 이 학교의 2학년 교실은 특별합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의 엄마, 그리고 9살짜리 그부 2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덩이를 모으고 있는 있군.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24살 밤티 씨는 지난해 입학했습니다. 빠른 적응을 위해 한국 문화와 말을 배우고 싶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밌지? 취지가 좋은 데다 학생 수 감소에 고민하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입학 규정 검토를 거쳐 밤티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 오면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학년이 바뀌어도 같은 담임 선생님을 배정하고 갓 태어난 아기와의 휴식을 위해 교실에 소파를 배치하는 등 학교 측의 배려로 밤티 씨도 어린 그부들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친절해요. 밤티 누나가 우리가 어려운 거 하는 거 도와줘서 좋아요.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년간 문을 닫은 농어촌 학교는 전남에서만 800여 곳. 결혼 이주 여성의 입학 사례는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과 작아지는 섬 학교의 모습이 겹치면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의 대표 특산품인 매화빵이 대한민국 명품 특산품 페스티벌에 선보입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시도별 지역대표 명품 특산물 브랜드관에 광양 매화빵을 홍보 및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매화빵은 매실과 매실 원액이 첨가된 앙금에 밀가루 반죽이 어우러진 새콤한 맛으로 지역 매실 판매를 늘리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 빵입니다. 고흥 진지도에 대규모의 휴양지 조성 사업이 추진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흥구는 한섬 P&D와 1,100억 원 규모의 복합 휴양시설 조성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기반 조성과 숙박시설 건립을 마무리해 여수와 순천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과영면에 위치한 진지도는 전라남도의 해안, 섬 우선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연륙 연도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수 산단에 QR코드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이번 달부터 국가산단 내 위험물 옥내 저장소 160여 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스캔하면 위험물질 기본 정보와 재난 대응 요령을 알 수 있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이번 시스템이 위험물 안전관리뿐 아니라 화재와 누출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의원 업무 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백성우 의원은 최근 의원 업무 추진비 사용과 집행 원칙을 정하고 사적 용도의 사용 금지 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 상태는 깨끗한데요. 서울에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5km 안팎으로 맑은 날에 4분의 1 수준까지 짧아져 있고요. 서해안 곳곳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시원한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 29도, 청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햇살도 무척 따갑게 내리쬐을 텐데요. 전국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특히 동해안 곳곳으로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을 걸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8.3도, 광주 17.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1도, 주말에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심해지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